탁자 위의 사진 속에는 젊은 박정수와 의문의 남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는데 마광숙의 그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남달랐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가슴을 쥐어짜는 비밀, 오래 묻어둔 진실로 인해서 광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 사진 속 분,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고 박정수의 시선이 번개처럼 광숙에게로 향했는데요. 그녀의 눈에는 의심, 경계, 그리고 묘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는데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가 침범하려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솔직히 박정수는 광숙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한서방과의 재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혹시 이 여자가 한서방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죽은 남편까지 안다고 하니 소름 돋았죠. 뭐라고? 박정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내 남편을 어떻게 아는 거지? 박정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는데요. 그녀의 눈동자는 현실을 떠나 25년 전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여보, 오늘도 환자들이 줄을 섰더라. 한의원 문을 열며 들어선 남편의 목소리에 박정수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졌죠. 당신 덕분에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엔 한의원이 낯설었는데요. 미국 땅에서 동양의학을 펼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죠. 고기를 즐겨 먹는 미국인들의 고지혈증을 침술과 동양식 식단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요. 강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20년간 먹던 약도 소용없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을 고치다니. 대단하네요. 첫 번째 성공 사례였죠. 월스트리트의 한 펀드 매니저가 극찬하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재벌들과 백만장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당신, 이 주식 좀 봐요. 환자분이 치료비 대신 주신 거예요. 여보,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치료비로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꼭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자신의 지병을 고쳐줬다면서요. 미국과 중동 백만장자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돈보다는 보석이나 보물들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박정수는 남편이 받아온 주식들과 보물들을 보며 눈이 번뜩였죠. 그녀에게는 사업적 감각이 있었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지만 과감하게 했죠. 몇 년 후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부를 손에 넣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딸 민서가 남편 한동석과 함께 한국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을 때 박정수와 남편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어요. 손주 한결과 한보미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며칠 동안 미소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죠. 여보, 우리 봄이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당신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신기해요.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는데 민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는 너무 잔혹했는데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5살 보미의 물음에 박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죠. 며칠간 남편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었기에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죠. 당신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우리 딸을 먼저 보냈는데. 그날부터 남편은 더욱 환자들에게 헌신했는데 마치 환자 치료하는 일로 자신의 상실감을 달래려는 듯했죠. 그 후 5년이 흘렀고 이제는 과거의 슬픔을 잃고 박정수와 남편은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었죠. 박정수와 남편은 한인의 모임을 마치고 리무진 뒷좌석에 나란히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박정수는 하루 동안의 소소한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했죠. 남편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 박정수는 세상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았는데요. 남편의 옆자리, 그의 따뜻한 시선,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강렬한 불빛이 번쩍였는데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기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남편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시야엔 오직 박정수, 그녀만이 남아있었죠. 남편은 본능적으로 박정수를 향해 팔을 뻗었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박정수의 눈이 커졌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그녀를 품에 안았고
자신의 넓은 등과 어깨로 그녀를 완전히 감싸며 방패가 되었는데요. 쾅! 충돌음이 세상을 집어삼켰죠.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금속이 구겨지는 소리가 귓가를 찢었지만 남편은 박정수를 놓지 않았고 그의 품 안에서 박정수는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남편의 등 뒤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직 한 가지, 박정수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이 그의 전부였는데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쯤 남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박정수는 그의 품 안에서 떨며 속삭였죠. 여보, 괜찮아.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는데요. 여보, 너만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 그의 손이 천천히 박정수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박정수의 눈물, 그 모든 슬픔을 닦아주고 싶었죠. 그녀가 살아있고 앞으로도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남편의 눈이 서서히 감겼는데요. 박정수는 그의 심장이 멈추는 걸 느꼈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절규했어요. 안 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마지막 숨결, 마지막 미소, 모두 그녀를 위한 것이었죠. 그날 밤 박정수는 남편의 희생 속에서 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오늘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머니, 이 사진 속 분,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내 남편을 어떻게 아는 거지? 박정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는데요. 광숙은 손을 덜덜 떨면서 사진을 내밀었죠. 이분 제 아버지의 형이에요. 박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소리야?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형이 집안 사정 때문에 강씨 집안에 입양됐다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지만 나중에 한의사가 됐고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고 들었어요. 박정수의 숨이 멎었는데요. 강씨 집안 남편이 어릴 때 입양됐다고 했어. 그래서 성이 강씨였던 거야. 그게 내 아버지 형이란 말이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버지 유품 속에 이 사진이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 집 앨범에 남아있는데요. 바로 큰아빠였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는데요. 박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광숙을 바라봤죠. 그럼 내가 내 남편의 조카야? 그 순간 마음속에 단단히 쌓여있던 편견이 와르르 무너졌죠. 내 남편의 조카라면 이 아이가 나쁠 리 없어. 광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큰어머니, 아니, 어머니.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서 저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아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으면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치매가 더 심해지면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워. 내가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어. 광숙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이제 제 가족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박정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는데요. 광숙의 말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팠죠. 남편의 따뜻한 미소,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던 그 사랑이 지금 광숙의 눈빛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박정수는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광숙을 껴안았어요. 그래, 광숙아. 고마워. 광숙 씨가 아닌 광숙아라고 부르는 순간 박정수의 벽이 무너져 내렸죠. 동석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이후 동석과 광숙은 모두가 축복해주는 재혼을 했고 박정수를 모시고 대가족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얼마 후 박정수는 전 재산을 광숙에게 물려주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